세계 1위 부자 일론 머스크가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축은 무의미해질 것이다. 재산이 약 1000조 원이 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부자의 허풍이 아닙니다. 머스크는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했습니다. 2026년 안에 가장 똑똑한 인간보다 더 똑똑한 AI가 등장하고 2029년이 되면 AI 하나의 지능이 전 인류를 합친 것보다 커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옵티머스라는 이름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당 2만에서 3만 달러, 우리 돈 약 3천만에서 4천만 원에 대량 생산하겠다고 선언했죠. 2026년 말까지 프리몬트 공장에서 연간 100만 대 규모의 생산 라인을 가동하겠다는 겁니다. 이 예언이 실현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의 노동 가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로봇이 물건을 만들고 AI가 서비스를 제공하면 물건과 서비스의 가격은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현금의 가치, 은행에 넣어둔 예금의 실질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머스크의 논리는 이겁니다. 물건이 넘쳐나서 가격이 0에 수렴하는 세상에서는 돈을 모아두는 행위 자체가 의미를 잃는다. 대신 돈을 벌어다주는 자산, 그러니까 로봇과 AI와 에너지를 소유한 기업의 지분을 가진 사람만이 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과연 이 예언을 믿어야 할까요? 여기서 핵심은 머스크의 말이 100% 맞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방향성이 맞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에 가장 안전하게 올라타는 방법이 무엇이냐입니다. 오늘 그 답을 완벽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머스크의 예언을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그의 말을 무조건 믿기 전에 데이터를 봐야 합니다. 머스크의 예측 적중률은 어떨까요? 솔직히 말하면 반반입니다. 2016년에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을 2년 안에 완성하겠다고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2026년 현재도 완전 자율주행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죠. 화성 이주 계획은 수차례 연기됐고 로보택시 서비스도 예정보다 몇 년씩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맞았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율주행은 실제로 와 있고 로봇은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AI는 정말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시기가 틀렸을 뿐 방향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기술 확산의 스커브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기술은 처음에 아주 느리게 퍼지다가 어느 변곡점을 넘는 순간 폭발적으로 확산됩니다. 스마트폰이 그랬고 인터넷이 그랬고 전기차가 그랬죠. AI와 로봇도 지금 그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의 수혜를 가장 확실하게 받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S&P 500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S&P 500이 뭔지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수천 개 기업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돈을 잘 버는 500개 기업을 모아놓은 미국 대표팀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테슬라, 메타, 이 7개 기업을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부르는데 이들만으로 S&P 500 전체 시가총액의 약 35%를 차지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머스크가 예언한 AI와 로봇 혁명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이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를 만들고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서비스를 팔고 테슬라는 로봇을 만들고 구글과 메타는 AI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순이익 성장률은 전년 대비 약 24%였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 전체 평균은 7%였으니 3배 이상 빠르게 성장한 셈이죠. 2026년에도 이들의 매출과 이익은 각각 13%, 1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냥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개별 주식을 사면 되지 않나? 왜 굳이 S&P 500이라는 팀 전체에 투자해야 하나?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돈의 흐름을 추적해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테슬라 주식 1주를 약 25만 원에 샀다고 해볼게요. 이 25만 원이 어떤 리스크에 노출되는지 분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기차 시장의 경쟁 격화로 테슬라 차량 매출이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4분기 테슬라 매출은 249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3%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머스크 개인의 정치적 리스크가 더해집니다. 정고 효율부, 노지를 이끌다가 논란이 커지면서 테슬라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었죠.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의 양산 일정이 또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머스크의 일정표가 밀리는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까요. 25만 원짜리 주식 하나에 이 모든 리스크가 집중됩니다. 로봇 양산 지연, CEO 리스크, 전기차 경쟁 심화, 중국 시장 규제, 한 기업에 모든 돈을 거는 건
도박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반면 같은 25만 원으로 S&P 500 ETF를 사면 어떻게 될까요? 이 25만 원은 500개 기업에 자동으로 분산됩니다. 테슬라가 부진해도 엔비디아가 올라주고 기술주가 빠져도 헬스케어나 에너지 기업이 받쳐줍니다. 이걸 분산 투자 효과라고 합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거죠. 그리고 S&P 500에는 자동 정화 시스템이 있습니다. 실적이 나빠진 기업은 퇴출당하고 새롭게 떠오르는 기업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20년 전에는 야후가 있었지만 지금은 엔비디아가 그 자리에 있죠. 투자자가 직접 종목을 고를 필요 없이 시장이 알아서 최강의 팀을 유지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숫자를 보겠습니다. S&P 500의 지난 70년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입니다. 배당을 포함하면 51년간 연평균 10.74%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 이 51년 중 수익이 플러스였던 해가 80%입니다. 5년 중 4년은 돈을 벌었다는 뜻이죠. 더 놀라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S&P 500을 역사상 최고점에서 매수한 사람,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타이밍에 산 사람의 이후 10년간 평균 총수익률이 205%였습니다. 최고점에 사도 10년만 들고 있으면 원금의 3배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한번 우리 생활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직장인 A씨가 있습니다. 월급 350만 원 받는 30대 초반 회사원이에요. 매달 월급에서 50만 원씩 S&P 500 ETF에 적립식으로 투자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연평균 수익률 10%로 계산하면 10년 뒤 약 1억 200만 원이 됩니다. 원금 6천만 원에 복리 수익이 4,200만 원 붙는 거죠. 20년이면요? 약 3억 8천만 원입니다. 매달 50만 원이 20년 뒤에 3억 8천만 원. 이게 복리의 마법입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복리 효과라고 합니다. 이자가 이자를 낳고 그 이자가 또 이자를 낳는 눈덩이 효과죠. 아인슈타인이 인류 최고의 발명이라고 불렀다는 바로 그 복리 말입니다. 반면 같은 50만 원을 매달 은행 적금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 3% 금리로 20년 약 1억 6,400만 원입니다. S&P 500과의 차이가 무려 2억 1,600만 원. 서울 외곽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같은 기간 같은 금액을 투자했는데 이렇게 갈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건 과거 얘기고 앞으로는 다를 수 있잖아. 특히 지금 2026년 3월 S&P 500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은 꽤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6년 초 S&P 500은 약 7,000 근처까지 올랐다가 3월 현재 약 5,600선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중동 지정학 리스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AI 투자 과열 논란까지 겹쳤죠.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위험하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자. 그런데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면 역사가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S&P 500의 최고 상승일 10대 중 대부분은 최악의 하락기 직후에 나왔습니다. 시장이 가장 무서울 때 빠져나가면 가장 큰 반등을 놓치게 됩니다. 이걸 금융에서는 타이밍 리스크라고 합니다.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다 오히려 수익을 잃는 위험이죠. 그래서 고수들은 다른 전략을 씁니다. 바로 적립식 투자, 영어로는 DCA, Dollar Cost Averaging 이라고 합니다. 시장이 올라도 내려도 매달 같은 금액을 꾸준히 사는 겁니다. 이 전략의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가가 비쌀 때는 적게 사고 쌀 때는 많이 사게 됩니다. 자동으로요. 시장이 폭락하면 같은 50만 원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으니까 평균 매입 단가가 내려갑니다. 나중에 시장이 회복하면 그 낮은 단가에서 올라오는 수익이 폭발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마트에서 좋아하는 과일이 반값 세일이면 더 많이 사잖아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폭락은 공포가 아니라 박앤세일인 거죠. 적립식 투자는 그 박앤세일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시스템입니다. 자, 이제 머스크의 예언과 S&P 500 투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머스크가 맞다면 AI와 로봇이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면 그 수혜는 어디로 갈까요? 기업의 이익으로 갑니다. 기업이 인건비는 줄이고 생산량은 늘리면 이익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이익이 가장 많이 쌓이는 곳이 S&P 500에 포함된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AI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 AI 서비스를 파는 마이크로소프트, 로봇을 만드는 테슬라,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아마존과 구글. 머스크의 예언이 실현될수록 이 기업들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머스크가 틀리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S&P 500에는 AI와 무관하게 돈을 잘 버는 기업들도 가득합니다. 코카콜라, 존슨앤드존슨, 피자, 프록터앤드갬블. 사람이 숨쉬고 먹고 마시고 결제하는 한 이 기업들은 돈을 벌어요. 이게 S&P 500의 가장 강력한 장점입니다. 머스크 예언이 맞으면 크게 오르고
틀려도 꾸준히 올라가는 양면 보험 구조인 셈이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비대칭 수익 구조라고 합니다. 상방은 열려 있고 하방은 제한되는 투자 구조를 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해외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일본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현금 예금 편중이 심한 나라였습니다. 가계 금융자산의 51%가 현금과 예금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였냐면 잃어버린 30년이었습니다. 이걸 반성한 일본 정부가 2024년에 신리사라는 파격적인 비과세 투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투자 수익에 세금을 아예 안 매기는 거죠. 기한도 무기한입니다. 그 결과 2025년 말 기준 니사 계좌가 1772만 개까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20대에서 40대가 예금을 깨고 투자 시장으로 대거 유입됐죠.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경제인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가계의 비금융자산 비중은 64.5%로 미국의 32%에 비해 2배 이상 높습니다. 금융자산 중에서도 현금과 예금이 46.3%를 차지합니다. 투자 비중은 24%에 불과하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 사람들은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과 은행 예금에 묶어두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미국 가계의 금융투자 상품 비중은 56.1%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돈을 굴리고 한국 사람들은 돈을 묻고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한국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약 4,200만 원입니다. 연 0.1%짜리 은행 통장에 1,000만 원을 넣어두면 1년에 1만 원. 반면 같은 돈을 S&P 500에 넣으면 지난 70년 평균 기준으로 약 100만 원, 100배 차이입니다.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돈이 일하는 양이 100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은행에 돈을 넣어둘까요? 이걸 행동경제학에서는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바꾸는 게 심리적으로 불편해서 더 나은 선택이 있어도 그냥 익숙한 방식을 고수하는 현상이에요. 은행이 안전하다는 착각. 이 착각이 여러분의 돈을 20년째 잠재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S&P 500에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식 하나하나를 500개 다 살 필요 없습니다. ETF라는 걸 사면 됩니다. ETF는 상장 지수 펀드의 줄임말인데 쉽게 말해서 500개 기업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하나의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상품입니다. 국내에서는 타이거, 미국 S&P 500, 코덱스 미국 S&P 500 같은 상품이 있고 미국에서 직접 사려면 SPY, BOO, IBB 같은 상품이 있습니다. 이름이 다를 뿐 모두 같은 S&P 500 지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장기 수익률은 99.9%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팁 하나. 국내 상장 ETF를 ISA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에서 사면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ISA는 2026년 기준 일반형 비과세 한도가 500만 원으로 확대됐고요.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적립식으로 매달 꾸준히 넣으면 됩니다. 매달 50만 원이 부담되면 30만 원도 좋고 20만 원도 좋습니다. 치킨 한 마리 값인 2만 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자, 이제 전체 그림을 정리하겠습니다. 머스크의 예언이 맞든 틀리든 우리가 지금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세 가지입니다. 하나, AI와 로봇 기술은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고 그 최대 수혜자는 미국 빅테크 기업입니다. 둘, S&P 500은 70년간 연평균 약 10%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어떤 시점에 사더라도 10년 이상 들고 있으면 역사적으로 손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셋, 시장 타이밍을 맞추는 것보다 매달 꾸준히 적립식으로 사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머스크가 꿈꾸는 미래가 올 수도 있고 좀 더 천천히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가 얼마나 빨리 오느냐에 관계없이 S&P 500은 그 변화의 열매를 가장 넓게 수확할 수 있는 밭입니다. 투자의 세계에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시장에 머무른 시간이 시장의 타이밍을 이긴다. 가장 큰 리스크는 잘못된 시점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 시점에도 사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월가 19개 기관의 2026년 말 S&P 500 전망 중간값은 7,600입니다. 현재 약 5,600대에서 약 35% 상승 여력이 있다는 뜻이죠. 물론 전망은 전망일 뿐이고 시장은 항상 예상을 빗나갑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AI 인프라 투자 확대,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 그리고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지금의 조정이 오히려 장기 투자자에게는 좋은 진입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전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매달 일정 금액을 S&P 500 ETF에 적립식으로 투자하세요. 시장이 올라도 내려도 멈추지 마세요. 둘째, ISA와 연금저축 계좌를 반드시 활용하세요. 같은 수익이라도 세금을 아끼면 실질 수익률이 확 올라갑니다. 셋째,
시장이 폭락할 때 추가 매수 여력을 확보해두세요. 생활비 6개월치는 CMA의 비상금으로 보관하고 그 이상의 여유 자금은 하락장에 투입할 탄창으로 준비해두는 겁니다. 이게 고수들의 방식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머스크의 예언이 실현되는 3년 뒤 여러분의 자산은 어디에 있을 건가요? 은행 통장에서 조용히 녹고 있을 건가요? 아니면 세계 최고 기업 500개의 성장에 올라타 있을 건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10년 뒤가 CMA 오늘과 달라지는 그 첫걸음을 응원합니다.